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끄는 치과 원치훈 원장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경험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냥 이게 화면도 낮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임플란트의 바이오로직 위드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이오로직 위드스 하면은 그 위드스가 폭이라는 말이니까 무슨 크기만 딱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 실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이가 보통 한 2mm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바이오로직 위드스라는 게 해부학적인 실체도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자연치아의 기능과 형태를 따라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임플란트는 우리가 치과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거니까 그럼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어떤 개념을 갖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떻게 형성을 해 나갈 건가, 이런 데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바이오로직 위드스라는 것은 이제 서커스 뎁스 있고 그다음에 에피셀리아 정션 있고 코넥티브 티슈, 어테스트먼트 요 길이, 그러니까 서커스 빼고 에피셀리아 정선과 코넥티브 티슈의 길이를 합하면 2mm 정도 된다. 이게 바이오로직 위드스인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기능은 무엇이냐?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뼈를 지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철할 때 이제 바이오로직 위드스가 우리가 공부를 했는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진이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침범하면은 바이오로직 위드스 폭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온이 로스가 돼서 바이오로직 위드스는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걸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이오로직 위드스라는 것은 우리 몸, 특히 뼈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디멘종, 크기, 굵기를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개념을 일단 잡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그 소프트 티슈 디멘존 혹은 바이오로직 위드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플란트 구조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임플란트를 파노라마 플랜 엑스레이를 봤을 때 약간은 서브크레스탈처럼 또 깊이 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한 이제 락킹 캠퍼 구조가 아무래도 다른 임플란트보다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려는 게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좋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없어야 되고 본 로스가 없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멘테이션을 할 때 익스트라 오럴 시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가능하면은 익세시브 시멘이 랩넌트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거를 이렇게 지키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임플란트를 스테이블하고 또 롱텀하게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치과 의사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가가 낮아지니까 뭐 엔도, 페리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치아 살려가지고는 사실 어려우니까 뭐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웬 전 세계적으로도 임플란트가 하나의 큰 치과계의 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치과의사의 사명은 치아를 살리는 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치아 없어지는 사람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임플란트가 그래도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임플란트를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좀 시련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항상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정말 환자들한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자연치아를 치료할 때는 항상
자연 치아는 그 자체의 치유력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과연 롱텀하게 성공적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건 페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도 조금 고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고민을 갖다가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신화 혹은 신념이 있어요. 골유착,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주제가 바이오로직 위드스잖아요. 우리 몸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다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바이오로직 위드스, 바이오로직 디멘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부와 같이. 근데 임플란트는 정셔널 에필리셀륨이 헤미데소모즘이 있는가, 코네티브 티슈가 페리오돈탈 리가멘트처럼 치아에 붙어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통이 되어 있다면 항상 여기가 인베이전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환자들한테 심어놨다가 결국은 본로스가 오고 나중에 망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니다. 제로 본로스 없게 할 수가 있다. 경험적으로도 얻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환자들한테 임플란트를 해서 치과 의사로서 그분들의 구강 건강도 지켜줄 수 있지만은 상실된 치아 기능을 갖다가 아티피셜 하지만은 뭔가 보초를 통해 가지고 보초의 한 부분이죠. 분명히 임플란트 환자들이 행복하게 저작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과 의사들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가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는 이 바이오로직 위드스, 바이오로직한 프린서플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한테 스테이블한 결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안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환자를 행복하게 해야 우리 치과 의사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 치과 의사가 하는 게 임플란트가 목적은 아니고 구강 건강을 유지시키는 건데 없어진 치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말 해피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플란트 확신이 있죠. 골 유착에 대해서. 골 유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본 로스가 오는 경우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본 로스가 와서 멈출 것인가, 프로그레시브하게 갈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정지할 거야. 이거는 계속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극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놨지만은 위에는 웰락 혹은 바이콘 타입의 임플란트고 아래는 다른 타입의 임플란트인데 이제 위에 심은 거는 거의 10년 넘었는데도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스테이블하게 본 로스 없이 크레스탈 본 로스 없이 가고 어떤 경우는 온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임플란트의 타입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우리가 존중해서 심느냐 안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오늘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이제 열심히 제가 심었죠. 환자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뼈에만 굉장히 중점을 줬어요.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 못 심고 뼈가 있으면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서 환자를 갖다가 틀니의 고통에서 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결론 중에 하나가 연조직을 갖다가 사실은 존중을 해서 좋은 연조직, 좋은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그래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막 본그래프트 열심히 할 때는 연조직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이 없이 이렇게 본그래프트만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환자를 만족시켜서 좋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민이 있었지. 내가 해드린 임플란트가 과연 오랫동안 쓸 것인가. 그렇다고 오래 쓴다는 것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메카니컬 페일러가 없어야 되고 바이오로지컬 컴플리케이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메카니컬 페일러는 다 아실 겁니다. 스크루 루즈닝이라든지 어버트먼트, 넥 프랙처라든지 아니면 포셀린 비니어 치핑이라든지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프리딕터블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깨지는 거면 어떡하냐. 우리가 아무리 제가 치료 잘해도 깨져서 오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뭐 일드 스트렝스 한국 항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얇은 건 심지 말아야 되고 뭐 어금니는 최소 뭐 넥 부분이 3mm, 최소 2.5mm 이상 되는 어버트먼트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얇은 거 심어가지고 부러지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은 어떤 것이냐? 바이올로지컬 컴플리케이션,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그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인가? 계속 프로그레시브하게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다른 요소도 있지만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잖아. 면접 볼 때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계속 이상하지만은 처음에 괜찮은 사람은 계속 괜찮다. 우리가 시술했을 때 의사는 감이 있어. 이거 괜찮을 거야. 계속 괜찮게 갈 거야. 하는 결과는 계속 괜찮게 가요. 5년, 10년 가도. 근데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느낌이 이거 계속 문제가 생기더니 페일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여러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요소가 요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해서 우리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게 조금 뭐 어떤 선생님들은 잘했다, 어떤 선생님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뭐 나름대로 환자가 만족하고 그래도 자연치아를 갖다가 가능한 흉내내서 만들었고 또 1, 2년 갈 게 아니라 지금 거의 10년 됐는데 잘 쓰고 계시면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식사 잘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만족해야 되고 염증이 없어야 되죠. 염증이라고 하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블리딩이 되거나 아니면 스웰링이 되거나 그런 거 없이 롱텀하게 스테이블하게 간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8년 전에 심어놓고는 좀 고민을 했어요.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가 조금 깊이 심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8년 전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기준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기준이냐?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심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스테이블한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모저시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하나 네.